안녕하세요. 30대 예비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대인데 경매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시세보다 아무래도 싸게 사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모피나 풀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게 어떤 부동산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산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기타적인 걸로 나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채무자의 빚을 덜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행위죠.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출이 잘 나온다입니다.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이란 이제 경매를 할 때만 받는 대출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만 산다면 80%, 90%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KB 시세의 60%, 낙찰가의 70%에서 80% 내에서 작은 걸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동소득의 한계에 대한 갈증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일찍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요. 장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참 변수가 많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고 또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소득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정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노동소득의 한계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경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게 사는 방법은 경매 말고도 있어요. 금매로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동산의 전 공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입니다.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아주머니 아저씨들보다 실력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있으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변에 있는 상가나 부동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보러 다니는 저희가 실력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경매 투자를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로또 청약. 저 같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혜택과 생애 최초, 신혼부부 관련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청약만 바라보고 집을 안 사고 투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놓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기 신도시 한다고 예전부터 말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지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진행이 많이 된 게 지금 인천의 계양구 쪽인데, 그것도 토지 지주들한테 100% 동의를 100% 보상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4개 중에 한 군데가 그나마 많이 보상을 해줬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저 계양구, 거기가 이제 60%까지 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40%가 남다는 거야.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투자할 기회를 놓친다? 버린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무주택자의 혜택을 버리고 저는 부동산 경매로 주택을 많이 취득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라는 큰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 큰 목돈이 필요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사게 되면 대출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건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여 빚더미에 앉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물건인데 내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혹시 나한테 채무자의 빚이 넘어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가 떠안는 건 아닌지 라는 기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경매에 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극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의 미친 학습량,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꾸준한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의 미친 학습량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장사를 하면서도 출근하며 퇴근하며 손님 없을 때도 귀에 이어폰을 하나 껴놓고 부동산 강연을 계속 들었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걸 계속 듣고요. 경매 사이트 가서 물건도 계속 확인하며 공부한 거와 대조해보며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꾸준한 공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면 이제부터는 실행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토대로 투자에 대한 자존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친 듯한 학습량이 보충되다 보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막 봤고요. 제가 공부한 대로 시세를 파악하러 처음으로 간 곳이 포천이었습니다. 이제 포천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아주머니들에게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금매가도 확인하고요. 실제로 그 물건지에 가서 똑똑똑 두드려보고 계세요 하면서 내부가 어떤지도 확인을 하고요. 제가 직접 움직여서 현장에서 임장을 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정말 운전하고 가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뭐 낙찰된 것도 아닌데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죠.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포천이었는데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같은 경우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업 계약서 같은 걸로 이제 실거래가 조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축이나 이런 빌라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산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낙찰자랑 한 2천만원, 한 1,600만원 정도 차이로 저는 폐차를 하고 말았죠. 두 번째 강원도 원주 아파트 물건을 두 번째 만에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정말 생기게 되었고요. 저는 투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피나 풀피로 주택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최종 목표인 꼬마 빌딩으로 가기 위한 시드를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경매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여러가지 규제와 이런 정부의 방해 속에서도 나만의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쫄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대출 규제하고 뭐 규제 지역으로 많이 묶고 있잖아요. 쫄지 마시고 틈새 시장을 노려보자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단 저희들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